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현장입니다. 청문회는 방금 전 9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특조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오늘 청문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됩니다. 청문회 첫날인 오늘은 증인 46명과 참고인 7명이 출석합니다. 오전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고 오후에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특조위는 우선 기업들의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과 제조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할 텐데요. 이제 현장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즉각 시행하여 주십시오. 4.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려 했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공무원 전원을 처벌하고 가해기업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아주 특별하게 규제하도록 개연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특별법을 폐지하여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해기업의 로비 대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5. 우리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따뜻한 국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반박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나라 망신이 될까 염려되어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 전에 정부에서 나서서 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보고서의 권고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장 시급한 것은 특조위입니다. 특조위를 전면 피해자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하여 주십시오. 현재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특조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시민단체와 결탁된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도 요원합니다. 7. 최근까지 밝혀진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하고 특별하게 피해자를 규제하고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행정을 하는 원인이 가해기업의 전방위 로비에 있었음을 밝혀주십시오. 8. 피해자들의 상시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과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이 밝혀지고 9년이 지나며 사망자만 1,431명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한 공간 하나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부의 피해자에 대한 대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부나 특조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정부에서 가해기업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음을 그리고 그에 짜맞춘 듯이 관료들과 특조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 일정에 군 피해자 문제와 고작 6.3% 인정된 천식 배상 문제 그리고 특조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개 밴드의 애경 사찰 문제를 청문회로 끌고 들어와 시간 때우기식 인상을 주는 것에도 불만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청문회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현란한 포장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에 전혀 미덥지 않고 신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청문회의 답변 수준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혜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이십니다. 김태종님 모두 진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제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이 프로스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가지고 자그만치 17년 10월서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인공호흡기와 밑에 있는 산소통과 또 여기를 통해서 석션을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안 오려고 했는데요. 이 집사람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저희는 우리 가족 외에는 우리 친척들, 인척들 일체 방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언론인 앞에 우리 집사람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 시간도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가습기 살균제, 이 플러스라는 가습기 살균제는 원료는 SK에서 만들었고요. 제조는 애경에서 했습니다. 판매는 이마트에서 했죠. 이마트 이게 주문자상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다 관련되어 있는 이 상품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1차 그러니까 14년 3월 국회 소회의실에서 3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성가대 소프라노 파트를 할 정도로 호흡에는 전혀 지장이 없던 사람인데 한 1년 사용 후에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 하면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처음엔 폐가 한 49% 정도 남아있다고 처음 입원했을 때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13%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취지는 이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원료를 만든 SK나 제조한 애경이나 이걸 PB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나 어느 한 군데도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전화 한 통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이라고들 다 칭하고 있죠. 기업이 아무리 기업 가치가 돈 버는 데 있대지만 돈은 번 만큼 사회 공헌도 하고 사회 이렇게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 일을 있었으면 명확하게 책임지는 일을 대기업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제가 11년 11월 25일경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으로 언론에 발표될 때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경 고객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로 전화를 했었어요. 했더니 어떤 아가씨가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지금 남자분들은 점심 먹으러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오면 얘기해 드리겠다 해놓고는 전화 한마디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애경이란 기업이 이런 기업입니다. 여기다 고객상담실을 전화번호를 넣지를 말든지요. 넣어놓고 전화했더니 지금 남자분이 아무도 없다. 지금 재판 받는 중에 제가 간혹 나가서 들어보면 고객상담실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이슈화되기 전이니까 뭐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여직원이 그런 식으로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008년서부터
2008년 7월 28일서부터 병원 생활을 해서 만 11년이 끝나고 1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공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위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가 다 망가져서 폐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기증자가 없어서 지금 대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분들한테, 가해기업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 사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가 없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울분에 찬 것은 정부에서도 이것 인정해 줄 때 제대로 검사를 하고 해서 이게 공산품 인가가 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런 사태가 선생님, 도훈아, 저는 저 사람만 보면 진짜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11년 했으면 많이 했다,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셔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18번에 입원해 14번의 중환자실을 갔다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우리나라에 제일 위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중환자실이 3대1 간호를 합니다. 3대1 간호를 하는데 간호사 한 분이 환자 3명을 맡고 있죠. 근데 그분들한테 가도 이 석션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쪽에 가래가, 염증이 항상 폐에 있기 때문에 석션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 석션을 못 맞춰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환자실 가면 엄청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면은 그 석션은, 아마 요양병원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렵고 힘들지만 집에서 간병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외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빼고 병원 입원하는 날에 외출하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가해기업들은, 지금 가해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 감사에서도 참고인으로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SK 애경 대표자들 와가지고 전부 다 모르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기가 한이었고요. 분명히 저렇게 피해자는, 위급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없는 형실, 이번 특조위 청문회에서 이것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드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 진술을 해주신 이광희님, 김정백님, 박혜정님, 김태종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문회에 앞서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누가 팔았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어도 된다고 누가 허가를 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함께하겠습니다. 1833-9085 sincere apology to all victims and their families. I apologize for the news already. I'm so sorry. 저희 우리가 17개월 때 여러 17개월 생활하다가 죽을 소리를 여러분 배워요. 가습기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가습기 친구?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호흡기계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1994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상에 출시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용한 제품이 안전을 지키는 칼로 되돌아왔습니다. 네,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고 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위원장님 뒤쪽으로는 지금 계속 화면에 잡히기 때문에 출입을 좀 삼가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좀 돌아서 동선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1일차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 유통, 판매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정부 그리고 피해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1일차 오전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입장이 있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증인분들을 자리로 안내해 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오늘 청문회 증인 확인하겠습니다.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양정일 SK케미칼 법무실장 나오셨습니까? 이광석 SK케미칼 커뮤니케이션 실장 나오셨습니까? 최상락 전 유공연구원 나오셨습니까? 이영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까? 최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나오셨습니까? 안용찬 애경산업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박찬영 AK홀딩스 상무 나오셨습니까? 송기복 애경산업 경영지원 부문장 상무 나오셨습니까? 최찬묵 김현장 변호사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비공개 증인이 한 분 계십니다. 비공개 증인 감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원래 나와야 될 증인 중에서 예, 나왔습니다. 예, 증인 최창원 외에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불출석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최태원 전 유공 상무이사, 김창건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노성권 전 유공바이오텍 사업부 팀장,
최기성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 팀장 나오셨습니까? 예, 모두 안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고강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성진 전 애경산업 홍보 총무부문장, 예, 불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정인은 총 7명입니다. 위원회는 특별법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서 불출석한 정인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을 한 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인들을 대표해서 최창원 정인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창원 정인은 선서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정인도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위원회 직원은 비공개 정인 선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선서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2019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최창원. 예, 정인분들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법 36조 제1항에 따라 정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인 최창원과 정인 김철 양정일 이강석은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의 변호사 자격 확인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완료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36조 3항에 따라 정인, 감정인,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정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인 입장이 있겠습니다. 참고인 입장해 주시죠. 오늘 오전 참고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과 세 분의 비공개 참고인이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비공개 창고인 갑 나오셨습니까? 직원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공개 창고인 을 나오셨습니까? 네. 원래는 그 비공개 창고인 병도 있습니다만은 비공개 창고인 병은 자제분이 급하게 아프셔가지고 오늘 불출석을 통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 그럼 정인하고 또 창고인 출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신문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31조 사항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청문회에 관한 규칙 11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하고 이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여기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전 청문회는 지금 10시 31분입니다. 예정으로는 12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간에 신문할 위원은 최예용, 안정주, 황전은, 홍성칠 위원이십니다. 먼저 최예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예용 신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짧게는 8년, 길게는 26년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첫 번째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6년에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미비했던 점을 중심으로 저희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공이 1993년에 바이오텍 사업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개발 제안하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공 내에 생물공학연구실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 그러니까 물통에 살균제를 넣어서 만드는 이런 방식의 살균제 제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유공이 서울대 수의학과의 이용순 교수에게 이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흡입독성 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바로 그 다음 달 94년 11월에 유공은 유공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 판매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에 서울대에 흡입독성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은 계속 판매되고요. 2000년에 SK케미칼이 SK로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사업을 인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SK케미칼이 연희산업의 OEM으로 자체적인 SK 가습기 메이트라는 별도의 제품을 또한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하는 애경 이름의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되고 이것이 2011년까지 무려 170만 개가 팔립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6년 11월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공급하고 실제 이마트의 PB 상품으로 아까 피해자분 보셨죠? 그분이 썼던 E+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제품의 안전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안전이 확인됐더라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굉장히 줄든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재판 중인 과정이 있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청문회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전에 봤던
5개의 큰 그런 기업들이 각각의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들을 이 회사들이 직접 다 만들었을까요?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필러물산이라고 하는 OEM 회사가 이들 제품을 모두 다 하나의 공장에서 만듭니다. 네, 이게 바로 저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물통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이 자료 화면은 가스크메이트 제조 공정의 설비 등으로 저희가 최초로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유공 가스크메이트, 동산 가스크메이트, 애경 홈플러스 홈클리닉 가스크메이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OEM 제조업체 필러물산의 2006년 12월경에 생산 설비들입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이 오른쪽에 이 통 있죠? 이게 바로 필러물산에서 가스크메이트를 제조할 때 SK케미칼에서 보내온 가스크메이트 원액 말통 사진입니다. 라벨만 봐도 부식성 물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을 보면 환기가 잘 되는 상온에 보관할 것,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스크메이트는 이렇게 부식성 원액과 물과 향을 섞어서 만든 그런 엉터리 제품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안정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정주 의원입니다. 저는 청문회 첫 질의를 하면서 과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상당히 떨립니다. 특히 오늘 이 피해자 모두 진술에 나온 분들 가운데 우리 김정백 씨, 그리고 휠체어 타고 나오신 우리 박영숙 씨, 그리고 화면에 아까 나왔던 임성준 군, 산소통을 매우 많은 임성준 군, 배구 선수 안은주 씨, 이 모든 이분들을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2013년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서 그분들을 조사를 하고 때로는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때로는 같이 분노를 했습니다. 지난 8년간 가습기 참사와 씨름한 저로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단정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습기 참사를 잃은 우리에게는 화학물질의 안전은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는 우리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요? 저는 일찍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비극이다, 재앙이다, 혹은 세계 최초 최대의 바이오사이드 살생물제 재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습기 살균제 백서나 책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 줄곧 이야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사회에서 이런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지난 8년간 성찰해 보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뒤에는 아파트 주거 문화의 확산과 시민들의 과도한 세균 공포증,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편리함만 쫓는 문화 등이 항목했습니다. 이 참사에 누가 잘못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안전한 제품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내놓은 기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 제품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전문가들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언론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감시견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언론입니다마는 유해 제품 홍보나 광고, 선전의 장이 되는 것이 언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과 우리가 정부에 책임을 묻겠지만은 다른 분야에도 우리가 열심히 책임을 묻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때론 격려를, 때론 채찍을 부탁합니다. 제가 이
옥시사삭 가습기 당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저도 저희 가정에서 12여 년 전에 가습기 당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이 참사가 터지고 난 뒤에 저희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큰아들은 지금 30이 넘었지만은 10여 년 동안 가벼운 천식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청문회에서 질의를 할 분야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생명이 탄생해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듯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시작한 1994년을 우리가 집중 조사하는 것이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규명하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노승건 개발 그 당시에 책임자가 정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대신 이영순 정인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이영순 우리 정인은 2016년에 국정조사 때 국회 국정조사 때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94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2016년도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다 이렇게 SK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30일 날 보고서를 SK 그 당시 유공에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 어떤 게 지금 생각나십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저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동안에 그 보고서를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작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3개월간 한 것이 아니라 한 8개월 넘는 기간 동안 9개월 정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 동물 실험에서 흡입을 시킨 기간만 3개월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병리 조직 표본을 만들려면은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네. 그 질은 사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하면 상당히 이제 급성 독성이 아니라 만성 독성까지 하셨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 실험 대상 숫자는 적었지만은 나름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이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실제의 어떤 농도의 10배, 20배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이 대조군하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하고 비교를 했죠. 물론 그렇게 했겠죠. 예, 그것이 이제 독성 시험에 25년 전 일이라서 예. 몇 배는 이건 전부 기억하고 보니까 있지 10배, 20배 이렇게 세 개 군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게 네. 독성 시험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흡입 독성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유공 쪽에서는 당시에 매우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받고서 제품을 냈다 그랬는데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6개월 된 그런 암컷에서는 6개월까지 이 독성 시험을 하셨더라고요. 그 비유엔 측정치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했는데 혹시 비유엔이 뭐는 것인지는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예, 뭐 혈액 검사에서 나타난 수치로 독성 시험의 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혈액 요소 질소라 그래서 네. 우리 이 소위 신장 콩팥, 네, 콩팥에 어떤 독성이 그렇습니다. 있는지를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의한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쥐 실험에서 이것이 안전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다음 슬라이드. 예. 애경산업의 SK케미칼이 이제 이 흡입 독성 시험서를 보고서를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SK에서는 흡입 독성을 거쳐서 본 물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은 시험 검토 결과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에 우리 정의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그
우리 1994년 11월 달부터 언론에도 나오고 팔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지난번 국회 청문회 때 칼라 사진으로 매경에 시험을 의뢰한 지 1개월 반쯤 된 시점에서 안전하다는 광고를 이미 내고 판매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그때 국회 그렇게 청문회 때. 알았으면 이 제품이 위험할 수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로로 사회에 알리거나 또 그리고 우리 증인은 그 뒤에 우리나라 식약청장을 지내셨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광고가 나가는 줄 몰랐고 네. 몇 년 전 국회 청문회 때 그런 광고를 시험 의뢰한 지 1개월 18일 만에 낸 걸 알았습니다. 이런 제품의 흡입 독성 그 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연광하고 이런 거 현치 않은 경우고 그러면 이 뒤에 제품이 어떻게 팔리는지에 관심이 있었을 테고요. 특히 관련되는 식약청에 수장으로 계셨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사회적으로 좀 알리지를 못했나요? 저는 그 매경이나 이런 경제잡 신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광고가 나가는지 전혀 몰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 뭐 식약청장을 한 거는 2002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2002년도라도 이 부분을 혹시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외품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렇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의약 보호 외품이라서 의약품이라면야 제가 뭐 철저하게 알고 있겠지만 외품요. 의약 외품.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라는 품목을 의약 외품, 의약 부외품이라고 말씀하시죠. 의약 외품이 정확한 말이고요. 외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식약청장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살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예, 이어서 우리 최상락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유공 가습기 메이터 이 출시하실 때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연구원이었고요. 살균력 실험을 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살균제가 흡입에 의해서 노출될 수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안전성 실험을 해야 된다는 그 토론 결과를 사업부장에 전달을 해서 독성 실험을 하도록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 더 앞에 갖다 대주시고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유공이 이미 1994년 11월 달에 저렇게 여러 언론에 나왔습니다. 인체에 모해하다면서 무려 18억을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영순 정인께서 10월 달에 이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실험을 우리가 소위 세팅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데 벌써 한두 달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한두 달 걸리고 뭐 2, 3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험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렇게 시판을 한 것이 됩니다. 최상락 정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종의 사기죠. 아직까지 흡입 독성이 실험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다 해서 인체에 무항시키고 다 확인이 됐다 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 무려 18억 요즘에 돈을 환산하면 한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이 될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 제품이 제법 많이 팔렸다 이런 이야기를 2016년도에 제가 우리 노승건 정인을 통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직접 만나서 정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18억 정도까지 드리려 그러면 무슨 팀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100억에 해당되니까 최소한 임원이나 뭐 사장, 회장까지 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돈이 18억이라고 한 돈이 집행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개발비로서는 당시 1, 2억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고 그때 노승건 사업부장의 전결권 하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위에 아주 높은 고위 경영진까지 이게 충분히 사전에 해석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아주 좋은 제품이다 선전하려고
좀 이렇게 좀 거짓을 말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이 김철 정인에게 묻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국회 국정조사 때 지금 SK 그 사옥에 가서 직접 김철 정인에게 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 분명히 보고서가 있을 것이다. 독성 시험 있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되게 이런 특허라든지 새로운 제품, 자기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남겨둔다 했는데 찾아봐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시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네, 2016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부가 해체되어 있고 상당수의 관련 임직원들이 퇴사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부에 있는 자료나 혹은 외부에 이미 퇴사한 분들 뭐 아름아름 나름 열심히 다니면서 자료도 찾고 그 당시에 정황이나 정보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대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로부터 한 3년 전 2013년도에 언론에서 그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한번 받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때 내지를 못했다. 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때 내지 못했던 사정을 번복해서 국회에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국회에 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뭐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16년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뭐 이것이 낼 필요가 없다.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내질 않았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은폐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 파기를 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내놓았다. 뭐 그렇게 들립니다. 다시 아까 앞선 슬라이드를 하나만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이게 그 2016년도에 국정조사 때도 그 당시에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그 당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까? 네, 제가 2016년에 저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었고요.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 그 당시에 그 사업에 관여했었던 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기능이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2016년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듣지를 못했고 그때는 가습형 공기청정기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통해서 잘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노승건 그 핵심 정인이 나오지 않아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좀 부족함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 세 분의 정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1994년에 유공에서 이 제품을 내놓을 당시 흡입 독성에 대한 안전성 시험조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에 저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제품을 출시할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소위 사기를 친 제품이죠. 사기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 공기에 마구 농약을 안방에서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정말 나쁜 아이디어였고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품, 귀태 제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흡입 독성에 참여해서 보고서는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열악한 흡입 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서울대 수의대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설프게나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공은 계속해서 이 제품을 판매를 강행을 했고 또 우리 이영순 정인께서는 그 뒤에 사후라도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안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최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최예영 신문위원입니다. 노승권 유공바이오텍 사업팀장이 93년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제안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93년 이전에 유공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다는 분이 계셔서 비공개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갑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갑 참고인, 예,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SK그룹 계열사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90년대.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참고인 본인도 가습기 살균제를 써가지고 지금 피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인은 1994년 이전에 유공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예. 언제 어디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워낙 30년 전이라서 특정 뭐 월이나 일자를 특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92년에서 93년 사이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네, 그때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로부터 어떤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까? 예, 그 당시 92년경에 그 부장급 사원들의 연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급 사원들은 그 일반 사원보다 좀 이렇게 그 간부 사원이라서 최종현 회장님께서 꼭 오셔서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벌써 그 아주 그 세계 최초의 개발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가습기 메이트와 팡이 제로를 동시에 소개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에서는 그런 개발품을 만들어냈고 SK 케미칼, 지금 케미칼이죠. 합섬에서는 그 중동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새로운 아주 이 고품질의 그 섬유를 개발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가습기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가습기 살균 청정제인데 본인도 쓰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쓰고 다 쓰는데 정말 좋다고 한번 나중에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권유의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갑참고인. 지금 말씀하신 분이 92년경 그 선경의 초대 회장인 고 최종현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몇 분하고도. 예, 그분이 그러니까 SK가 유공이 이 가습기 메이트를 아주 이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 당신들도 써봐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품이 나오면은 써봐라.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고 최종현 회장은 그 미국에서 유학해서 그 화학과 출신으로 화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혹시 최종현 회장이 이 살균제의 위해성을 몰랐을까요? 저는 뭐 그분이 아셨는지 몰랐는지 뭐 그걸 제가 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휴게 시간에 그 이제 각 그룹사 그 부장급들이 이제 휴식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농담을 나누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왜 이런 걸 개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유공이나 이제 이런 데 계신 그 부장들이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양반 생각은 본인이 화학과 출신이라 그러는데 아니 화학 제품 중에 독성이 없는 게 어딨냐 그 저독성으로 저농도로 하면은 뭐 못 먹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늘상 하시고 그러셨다.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공 가습기 메이트는 93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93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94년 11월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실제 시장에 출시되지는 않았지만은 92, 93, 94년 초 뭐 이런 때 뭐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노조 창립일, 회사 창립 기념일 때 어떤 그렇게 선물 세트 박스 같은 걸로 해서 전달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일부 그 당시의 것이 이제 남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사관님, 그 유공 제품하고 네. 네, 제 오른손에 들어있는 이 제품이 유공이 94년 11월부터 출시했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예, 병을 잘 보시면 옥시 제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옥시 소형 제품하고 옥시가 이거를 카피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94년 이전에 사용했다고 하는 그 제품입니다. 예, 실제 이렇게 제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참고인의 진술처럼 1993년 11월경 유공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전에 이미 가습기 메이트가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특조위에서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SK케미칼 양정일 전부 나와 계시죠? 제가 좀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SK케미칼과 애경이 이 두 회사가 이 참사에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그런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네, 양정일 증인 보세요. 이 자료 화면은 2016년경 국회 국정조사에서 애경산업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4년경 애경산업이 SK케미칼 법무팀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2011년 8월부터 SK케미칼과 애경이 첫 미팅을 시작으로 매주 특이사항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에 대해 대응을 협의하는 회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양증인, 예.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저는 2013년도에 법무담당 임원으로 부임을 해서 그 이전 2011년도 얘기 같은데 저 공문을 받은 거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 11년도에 협의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그 다음 자료를 또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봐주세요. 네. 자, 이 자리에 또 그 비공개 증인이 나와 계십니다. 예, 갑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공개 증인 나와 계시죠? 예, 나왔습니다. 네. 비공개 증인. 이 자료 화면은 이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자료 화면은 2017년 10월경 애경산업의 법무팀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애경산업 법무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대응으로 2017년 10월 18일 SK케미칼과 가습기 현안 공유 및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대응 방안 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혹시 증인이 작성한 겁니까?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것이고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은 이 자료를 본 적이 있는 것이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간 업무 계획은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됩니까? 말 그대로 주간 동안의 업무의 계획을 부문장, 지금 홍보총무 부문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2017년 10월, 그 당시에 재직하던 대표는 누군가요? 2017년에는 고광현 대표님이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고광현 최동석입니다. 어느 대표한테 보고가 됐을까요? 담당 임원은 양성진 당시 전무였었고요. 네. 대표이사는 아마도 고광현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최동석 증인 나와 계신 거죠? 네. 최동석 증인, SK케미칼과 협의체를 운영하며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1일부로 애경산업을 옮겨왔기 때문에요.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많이 슬라이드로 많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전혀 보고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자, 양정일 전무님, 양정일 증인.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간의 논의 내용을 애경 사내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앞에서 애경산업 법무팀의 주간 업무 계획에서 본 것 같이 2017년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의도에서 SK케미칼에서는 양정일 전무, 정명국 수석연구원, 김미란 차장, 그리고 애경에서는 양성진 전무, 오휴탁 부장, 김현재 대리 이렇게 참여한 회의입니다. 증인이 참석한 사실 맞나요? 그 현안이 있을 때 애경하고 만나는 자고 하는 협의가 돼서 미팅을 가진 적은 몇 번 있었고요. 그것을 따로 저렇게 협의체라고 뭐 이름 지어서 저희가 부르지는 않았는데 애경에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일시 장소 몇 차례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일시 장소를 기억할 수는 없는데 애경에서의 보고서에 저렇게 돼 있으면 제가 특별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건 네, 저희가 참고인 통해 가지고 진술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또 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회의록입니다. 같은 회의록에 형사 관련 모니터링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새로 부임한 검찰의 형사 2부 박종근 부장검사는 검찰 동향 모니터링 중이기는 하나 공정위로부터 자료 등을 받은 적이 없고 당장 조치 취할 계획은 없다고 함.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살인죄 등 명백한 죄가 성립되지 않은 죄책은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로 처리할 예정. 이게 도대체 이렇게 검찰 내부의 동향까지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죄송하지만 슬라이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찰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죠? 슬라이드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세요. 저 날짜가 10월이면 제 기억으로는 9월 달에 이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니터링 그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새로 부임한 형사 2부의 박 부장검사의 그런 내용.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지 지금 기억은 없는데 따로 이렇게 검찰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까지 할? 네, 그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같은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 실험 모니터링과 관련한 SK케미칼 측의 이제 발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85배 농도까지는 폐손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100배 농도로 올리니 특정 증세가 나타나기도 전에 쥐가 사망하였다고 함. 수돗물과 비교 실험, PHMG와 CMIT 혼합하여 실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험이 바로 당시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던 CMIT, MIT 흡입 노출 실험으로 보입니다. 해당 실험은 2017년 12월에 끝나서 보고서가 그 다음해인 2018년 3월에 나옵니다. 실험의 최종 보고서가 공표되기도 전에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10월 달 전후에서 정확한 일시를 지금 제가 갑자기 보는 자료라서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때쯤 원래 예정된 실험 결과가 나올 시기는 지나서 저희가 여러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때 언론이나 또 환경부 장관 청문회나 또 어느 의원님의 어떤 자료 공개인지 아니면 언론에 발표든지 여러 가지 또 피해자 간담회 같은 거. 증인 혹시 이거 환경부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따로 환경부 공무원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를 들리는 것들을 취합해서 저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자료화면 또 보겠습니다. 같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이런 항목입니다. 애경 측이 한 발언으로 기록이 메모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김앤장의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는 의견서 작성을 요청한 상태다. 야당 측 의원 등에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또 SK케미칼 측에서 말합니다.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김앤장 의견서 공유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지금 SK케미칼과 애경의 공동 입장이었나요, 당시에? 저런 얘기가 있었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애경이 아마 의견서를 작성한다고 하니까 참고사항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자 이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지는 지금 기억을 그래요?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애경이 말한 것으로 메모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를 선정하여 개정안에 대한 비판 관련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 개정안에 대하여 100% 찬성은 아니라는 분위기 조성 필요. 이렇게 하니까 SK케미칼이 동참 의사 표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애경이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논의는 뭐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기록이 되어 있다면. 자, 그다음 또 자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옥시가 SK케미칼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앤장이 옥시를 대리하고 있으니 애경이 김앤장 회의 시에 옥시 측에 정보 공개 청구 자제를 부탁하고 SK가 강력한 맞대응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좀 흘려줄 것을 요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자리에서 그 김앤장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최찬묵 증인 나와 계신가요? 예. 자, 최찬묵 증인. 증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죠? 예, 맞습니다. 예.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당시에 애경산업에 자문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위 회의록에 나온 것처럼 당시 애경산업이 김앤장과의 회의에서 김앤장 쪽에 SK케미칼의 요청사항, 즉 옥시 쪽에 정보공개 청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해달라던가 SK가 맞대응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흘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변호사로서 자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비밀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2006년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지금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까?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기보다 또 변호사로서 이 청문회에서 진상을 밝히는데 최대한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변호사로서 또 다른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앤장에서 실제 옥시 쪽에 정보공개 청구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거나 SK가 맞대응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자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양정일 증인. 그 다음 회의록도 보겠습니다. 회의록이 두 번째 회의록입니다. 이번 회의록은 2017년 11월 1일 방청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양증인. 이번 자료는 2차입니다. 2017년 11월 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회의실에서 SK케미칼에서는 양정일 전무, 정명국 수석연구원, 김일환 차장, 애경산업에서 양성진 전무, 오유탁 부장, 김현재 대리가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석한 거 맞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회의록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보십시오. 공정위 대응 관련 항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K의 경우 전 그룹사에서 WPM이라는 문서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며 이 프로그램은 워드나 한글 문서를 정기적으로 강제 삭제하고 파일이 컴퓨터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기능이 있음. 직원은 별도로 보안 처리되어 특정 프로그램만을
파일이 보여지는 USB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SK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애경한테 전달한 게 맞아요? 뭐 저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도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검찰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그 문서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경한테 말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보이스를 내자. 저건 원보이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네. 내용. 그러니까 SK가 애경한테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압수수색에 대응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저거는 압수수색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저 취지는 뭐 저희 문서관리가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제안 아닙니까? 저희가 애경하고 검찰 수사에 공동으로 대응할 그런 그래요? 논의할 그럴 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보시죠. 그 다음 같은 회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위 내부 문건으로 2012년 사건은 처분 시효가 도과되어 더 이상 처분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판매 행위 종료 시점이 곧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이며 리콜은 관계없다는 방향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됨. SK케미칼은 공정위 내부 문건까지 확보하십니까? 저거는 저런 얘기가 있었다면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피해자 한 분이 그 공정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셨고 헌법소원 과정에서 아마 공정위 내부 문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고 그런 내용이 언론에 일부 나온 것을 제가 언론을 보고서 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현재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SK케미칼에는 공정위 출신 직원들도 있죠? 케미칼 자체에 공정위 출신 직원은 없는 없다고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같은 회의 이 내용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관련 항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작업은 양사 단일화안이 완성되면 SK에서 작업할 의원 명단을 공유하고 AK 그러니까 애경이죠. 애경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 진행. 김앤장은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 전달. 이 전문위원은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입니다. 설득 작업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함. 따라서 상황상 찬반 입장 표명이 어려운 국회의원들에게는 본 법률이 논란이 있으므로 상임위 전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보자는 방향으로 설득 예정. SK케미칼은 국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해왔나요? 잠깐만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3년경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4건을 발의했을 때 결국 이렇게 해서 법 제정이 무산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입법안이 기업에 관계되는 입법안이 있을 때 의견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는 일반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아마 그런 내용을 논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다른 일로도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우리가 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작업은 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철 증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이런 협의 내용에 대해서 양정일 증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SK케미칼과 애경이 같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오늘 청문회나 혹은 뭐 국회나 뭐 입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아서 늘 뭐 SK케미칼하고 그 애경 임원들 간에 필요할 때마다 만나고 그런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요? 뭐 하나하나 사안에 있었을 대해서 거라고? 예,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사안이 알겠습니다. 아니라면 저한테 일상적으로 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 사안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는 겁니까? 저 사안에 대한 보고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최동석 증인. 최동석 증인께서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이런 협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자,
이 자리에는 또 그 비공개 증인, 아까 비공개 증인이 한 명 더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증인이죠. 갑 증인 듣고 계시죠? 비공개 증인. 예, 듣고 있습니다. 네. 법무 원래 자료 조사관님 이거 전해 주십시오. 네, 증인께 전해 주세요. 전달됐습니까? 예, 전달됐습니다. 네. 자, 비공개 증인 갑 증인에게 법무 원래 보고를 전달했습니다. 자, 비공개 증인, 예. 애경산업의 그 법무 원래 보고 이 회의 자료 이거 본 적 있죠? 예, 본 적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그 내용들을 그 같은 팀에 있는 직원들끼리 논의하고 위에 지시 받아서 같이 작성합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앤장 개정안 검토 의견서 토대로 국회위원회, 환노위, 법사위, 기재위, 보건복지위원회 등 법안 심사 단계에서 통과 저지 작업 진행. 11월 1주차부터 야당 의원 중심으로 접촉 진행. 각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에게 법안 내용 재검토 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전문위원에게 당사 의견 전달. SK케미칼과 협업하여 대관, 언론 공동 대응 추진. 자, 비공개 증인, 이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내부에 보고된 거죠? 예, 최소한 담당 임원한테까지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담당 임원. 네. 자, 이거 말고도 그 비공개 증인, SK케미칼과 이것 외에도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이거 외에도 그 SK케미칼은 그 저희 회사조차도 그 설득을 시킬 대상으로 생각해서 항상 그 회의 요청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회의에 임함에 있어서 그 사안별로 요 시기에는 이런 회의를 했지만 그 이후의 회의에도 여러 번 다른 종류의 회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했다면 혹시 그 회사 대표급이 참석한 그런 회의도 한 적이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그 회사 대표급이 참석한 회의는 그 요때는 아니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니까 SK의 대표급 그리고 비공개 증인이 속한 회사의 대표급들이 만난 회의도 있었다는 거죠? 예, 2018년도 환노위 국정감사 그때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도 만났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보상 협의를 위한 방안 논의를 할 때도 같이 만났었습니다. 네. 자, 그 박상인 참고인 저 뒤에 계신가요? 네. 박상인 참고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박 참고인은 재벌 정책 전문가로서 대기업인 SK케미칼, 애경산업과 같이 참사의 그 가해 기업들 간에 정부와 수사기관, 국회 등을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번 없이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문회 제가 참석해서 증언을 들으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출소한 이후로 사회적 책임을 좀 강조하게 계시는데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보이려면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SK그룹 차원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태도와 같이 증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는 이런 임원들을 꾸짖어야만 진정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관료와 이 재벌 경제계의 유착 문제, 정치와 경제 정경 유착의 문제 이런 우리 사회 폐단들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줬다. 애경과 SK케미컬 협의체 운용이라는 것은 저는 이건 사법 방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검찰에서 사법 방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위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단순하게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법정에서 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안에서 생기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체계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징벌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미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서 정책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인, 사법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이런 제도적인 개혁들이 되어야만 완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창원 증인. 네. 증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SK케미칼 부사장으로 재직했고, 그리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SK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자료화면을 봅시다. 자, 증인, 특조위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SK케미칼 출신들이, 그러니까 출신 직원들이 SK를 나와서 OEM 제조업체를 설립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또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SK케미칼로부터 매입하고 판매하고, 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이렇게 했다고 조사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압니까? 저희의 임직원들이 회사 퇴직 이후에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번 일에 관련된 퇴직 임직원들이 관련 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자, 또 자료화면 보시죠. 이분들은 이 SK케미칼 출신들, 이분들은 SK케미칼이라서 믿고 판매했다. 여기 보이시죠? 당시 제가 지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판매 안 했을 것입니다. SK케미칼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믿고 판매했던 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지금 보고 있는 자료인데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대답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자, 증인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여러 이슈들로 저희가 수사를 받고 전 현직 임직원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유공 가습기메이트를 시작으로 동산 가습기메이트, SK 가습기메이트, 애경 홈클리닉, 이마트, 이플러스 이렇게 SK케미칼 출신 직원들이 화학물질 유통업체를 설립해서 SK케미칼로부터 CMIT, MIT 원료를 매입, 판매하고 또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제조 방법을 전수해서 롯데마트는 주부사랑 가습기 파트너, GS 리테일은 한바구음 가습기 세정제를 제조 판매했습니다. 다이소는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를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유공 가습기 메이트로부터 파생된 CMIT, 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10여 종에 이릅니다. 이 제품들의 총 판매량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260만 개가 넘습니다.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 전체 판매량 998만 개의 26%를 차지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시작과 중심에 SK 케미칼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의 지금 말씀과 이 청문회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겁게만 생각하십니까? 혹시 증인은 SK 케미칼의 전 대표이자 지주회사인 SK 디스커버리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사과할 의향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하시죠. 예, 좀 조용해 주십시오. 말씀도 좀 하시죠. 저 뒤에 있는 마이크를 드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과의 말씀도 해보세요. 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시는 피해자분들께 또 그리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SK 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를 받고 기소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케미칼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간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또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소통을 하는 점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따가운 질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저희가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네, 증인. 그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청석 좀 조용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피해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분들 또 피해자분들 마음 열어놓고 경청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판단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도 PHMG를 중심으로 옥시나 롯데 이런 회사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과를 하고 부분적인 피해 대책을 내놨지만 매우 미흡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전향적인 사과 말씀에 어울리는 전향적인 피해 대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홍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홍성칠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대응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경산업에서는 전 대표이사인 안용찬, 또 고광현, 양성진 등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등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공소사실 내용의 확인 및 애경산업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안용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1995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이에 애경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는 1997년 10월경에 애경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약 8만 1,068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안용찬 증인, 이와 같이 애경산업은 1997년경 자체적으로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라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한 사실이 있죠? 제가 전혀 지금 기억이 없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관한 재판 내용 또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증인이 그 당시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기소된 내용은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와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는 당시 판매 중이었던 유공의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벤치마킹한 제품으로 미국 로맨하스사의 케이톤 C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것이 맞나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네.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는 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만든 제품이고 이와 관련하여 애경산업 내부에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 백서도 만들지 않았나요?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애경산업 내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백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최근에 청문회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오래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백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청문회 자료로 제출 요구할 때도 해당 내용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묻습니다. 당시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롬앤하스사의 케이톤 CG는 MIT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애경산업은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피부 테스트 등을 진행했을 뿐 흡입 독성 실험은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모릅니까? 예, 당시 23년 정도 전의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비록 대표이사를 지냈지만은 그렇게 그 디테일한 케미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자료 화면을 여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청문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소란 행위를 하시면은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청문회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홍 의원님. 두 번째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사진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 사진입니다. 그런데 애경산업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제품 라벨에 연약한 아기나 노약자가 있는 집의 가습기 청정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 파란 하늘이 좋습니다. 순수 천연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져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전혀 해가 없고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증인 이런 사실 모르십니까? 뭐 라벨을 보면은 사실인 거는 알겠지만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가습기 메이트 판매 당시 클레임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리의 미비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용찬 증인에게 애경산업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애경산업은 2003년 5월 12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가습기 메이트 제품 관련 클레임 상담 내역 총 981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용은 기억나지는 않고 아마 나중에 담당 실무팀장이나 임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료 화면에 보면 클레임 상담 내역 중 일부 대응 내용을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비염, 호흡기 불편 등 건강 이상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치약으로 교환,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경산업은 호흡기 등 직접적인 건강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는 상담에 대해서도 치약으로 교환 처리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내용이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태로 재판과 관련된 연계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981건의 클레임이 걸려오면 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무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워낙 제품 수도 많고 또 클레임 수도 많아서 그렇게 대표이사한테까지 클레임을 보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애경산업은 2011년 8월 30일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발표된 이후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면서도 2016년 7월경까지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는 고객이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감기, 기침, 폐 관련 질환이 있다고 문의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교환 처리 등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도 맞다고 보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애경에서 2016년에 자체 제작한 백서 내용을 보면 2011년 8월 30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클레임 내역 정리 부분 중 인체 부작용 35건 중에 가습기 메이트 관련 사건이 34건이고 감기, 기침, 폐질환
폐 관련 질환이 있다고 문의한 부분에 대해 교환 처리한 것이 20건, 목 아픔, 감기, 폐렴이 있다고 문의한 부분에 환불 처리 5건, 또 일부에게는 정부 흡입 독성 실험 결과 안내, 기타 가습기 메이트 교환 및 환불 요청에 동제품 교환 및 환불 처리로 고객 클레임에 응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2011년 참사 발생 이후 2016년까지 자발적 리콜 기간에도 같은 제품을 교환해서 오히려 내어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용찬 증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인 최동석 증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기억나는 걸 묻지 않고 저렇게 대응했는 그 자체가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리콜하고 있는 중에 제품으로 교환해서 도로 사용하라고 돌려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증거인멸 재판 내용 및 김현장 자문 내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동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증인은 애경산업 대표이사 겸 애경그룹 부회장이죠. 네. 네. 자료 화면을 띄워주세요.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고강현 등 애경 관계자들은 올해 초에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을 당시에 직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 서울대 흡입독성 실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되어 지난주 금요일 8월 23일에 전 대표이사 고강현 징역 2년 6월, 양성진 전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실무자였던 이모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애경산업은 2016년 당시 검찰 수사를 대비하여 김현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17년 여름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엔 제가 거기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애경에서는 어디 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2016년 당시는 옥시 레킷 뱅키저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옥시 레킷 뱅키저 관계자들의 변호를 맡아 활동하고 있을 때였죠. 지금 모르십니까? 네. 애경산업은 2016년 옥시 레킷 뱅키저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옥시 레킷 뱅키저 관계자들의 변호를 맡아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같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최혜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책 회의를 한 데도 자세히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석 증인, 네. 본 특조위 담당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애경산업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에게 장차 있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구두로 형사사건 질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면서 만약 자료를 삭제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전산 그룹웨어 상에 등록된 기한문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산관리회사 AKIS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모릅니다. 이 사실은 애경산업 법무팀 직원이 김현장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질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애경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이와 같이 회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문을 받으면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법률 자문료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료 화면에서. 이 자료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변호사비 내역입니다. 한 달에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 원까지 총 약 18억 4천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중 형사자문금만 13억 8천만 원 가량입니다.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이 내용도 저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결제할 때 그 지출할 때 이거는 결제를 제가 안 합니까? 결제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증인 최찬묵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2016년경 애경산업으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이슈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증인 혼자서 자문을 하였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하였나요? 뭐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자문을 같이 했습니까? 예. 애경산업의 자문 요청 내용 중에 회사 관계자에 관한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가요?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 과정에서 어떤 자문 요청이 있었냐, 어떤 내용의 자문 요청이 있었고 어떻게 답변을 드렸나 하는 것은 비밀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묵 증인, 본 특조위 담당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 6월 22일경 증인과 김봉주 변호사가 애경 직원들과 컨퍼런스 콜로 회의를 하면서 포렌식을 받아야 한다, MSDS 잔존 여부, 완전 삭제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시 애경산업 법무팀 직원 최창근이 위 대화 내용을 받아 적기도 하였다는데 대화 내용에 의하면 증인과 애경 직원은 포렌식, MSDS 등 증거자료 삭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나요? 거듭 반복되는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역시 자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관계된 분이 재판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증거인멸이나 이런 데 관여한 일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변호사법 제24조 2항에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예, 진실 의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만약 김현장 변호사들이 애경산업의 증거인멸에 교사, 방조 등 일정 부분 가담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있나요? 저희가 증거인멸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좀 공지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피해자분들 질의서를 취합해서 12시까지 박항주 국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최예용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경 관련해서 계속 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송기복 증인 계시죠? 네. 송기복 증인은 애경산업의 홍보 총무 부문장 상무 맞나요? 아닙니다. 뭡니까? 경영 지원 부문장입니다. 아, 그래요? 증인은 2019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애경산업의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
장항석 차장이 피해자 항의행동 밴드의 자녀 피해자라고 사칭해서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최근 알게 됐습니다. 최근? 애경산업은 조직적으로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항의행동 밴드에 올라오는 게시판 등을 살피게 하고 밴드에서 확인되는 환경부 자료라든지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 내부 동향 등을 수집한 사실이 있죠. 있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단 말입니까?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KBS나 뉴시스 등 여러 언론에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애경산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경산업 소속 직원이 개인적으로 항의행동 밴드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정보 수집 등 활동 사실 등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대응합니다.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주로 일상적인 언론 보도된 사항들, 그러니까 언론 기사나 이런 일상적인 수집 활동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료화면 또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2019년 1월 7일자 홍보팀 이모 씨가 장항석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입니다. 저희가 실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모 씨가 장항석 그리고 증인을 포함한 부서장급 인사들에게 위기 관련 모니터링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고 해당 이메일에는 피해자 항의행동 밴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메일 받은 적 있나요, 증인? 예, 최근에 봤습니다. 저런 부분은 사실은 참조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1월 7일자로 보내는데 그때는 안 보고 최근에 특조위에서 이메일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그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이 피켓 좀 봐주십시오. 예, 이거는 장항석이 작성한 내부 중간 보고, 그러니까 5월 25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간 보고 내용입니다. 판매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자녀 피해자로 사칭해서 항의행동 밴드에서 활동한 애경 직원 장항석이 2019년 올해 5월 상급자들에게 보고한 주간 보고 내용입니다. 주간 내용을 보면 밴드 내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 등 관련 내용이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